토트넘은 이번 주말 경기가 없게 되면서 3월 3일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까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경기가 있는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아스톤빌라와 승점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미 리버풀은 루턴타운을 상대로 4대1로 대파를 시키면서 계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맨유와는 승점이 동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순위는 리그가 끝나봐야 마지막 경기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봐야겠죠. 어이없게 들으실 수 있지만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4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1위는 홈에서 루턴타운을 대파해버린 60점의 리버풀이고 2위는 56점의 맨시티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뒤를 아스날이 이어서 55점으로 3위고요. 4위 49점의 아스톤빌라와 47점의 토트넘, 그리고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는 맨유까지가 상위 6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탑6에서 첼시만 빠졌고 아스톤빌라가 새로 들어온 셈인데요. 이번 25라운드에서 토트넘이 유일하게 탑6 중에 패배를 한 팀입니다. 그것도 홈에서 울버햄튼을 상대로 했는데 뭔가 혈이 막힌 듯 답답한 모습 끝에 결국 손흥민은 슈팅을 한 개도 못 해보고 1대2로 패배하고 말았죠. 2월 들어 치렀던 4경기 성적이 1승 1무 2패로 매우 저조하다 보니까 엔지 감독의 전술이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냐는 의문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속 실점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 박싱데이 때부터 지금까지 매 리그 경기마다 최소 한 골씩을 내주고 있다 보니 미친듯이 공격만 하려는 엔지볼 전술이 완벽히 파악됐다고 보는 시각까지 존재합니다. 그 정점이 이번 울버햄튼전이 됐고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도 답답한 모습이 나왔죠. 이 두 팀의 공통점은 토트넘을 상대로 수비수 5명을 두는 파이백을 들고 나와서 해외에서는 로우 블럭이라고 부르는 밀집 수비를 펼쳤다는 건데요. 수비가 본분인 양쪽 측면 수비수들까지 중원 싸움과 공격 작업에 참여시키면서 상대 수비의 과부하를 일으키려는 엔지볼에게 아예 수비수 5명을 기용해서 대놓고 들어눕는 5백 전술이 완전 카운터 전술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후방에 센터백 2명을 제외하고 무려 8명의 선수가 상대팀 박스로 돌진하는데 상대 역시 5백에 미드필더 3명까지 수비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하면 무려 16명의 선수가 그 좁디 좁은 공간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기 자체가 답답해지고 공격이 시원스럽지 못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실제 브렌트포드는 어떻게든 이겨내긴 했지만 울버햄튼에게는 아예 져버렸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술 이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죠. 바로 출전했던 선수들의 퀄리티입니다. 토트넘의 최근 성적을 시즌 초와 비교하면서 전반기 때보다 부진하다는 이유로 엔지 감독의 전술이 다 파악당했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최초 10경기 무패 행진 때는 토트넘은 베스트 멤버를 썼습니다. 물론 개막전 이후 한두 경기까지는 선수들을 몇 번 바꿔가면서 실험도 했었지만 어쨌든 부상이라는 악재가 터지기 전이라 분명 가능한 최선의 멤버로 항상 경기에 나섰죠. 그러나 그 악몽 같았던 첼시전 이후에 부상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대량으로 나오면서 정말 100% 컨디션의 토트넘 베스트 전력은 그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월에서 2월 중순까지는 다들 아시듯 주축 선수 3명이 국제대회 때문에 토트넘을 떠나 있었던 기간이고요. 브렌트포드 때도 비수마, 사르, 손흥민 없이 오죽하면 스킵이 선발로 나왔고 울버햄튼 때는 양쪽 풀백이 동시에 다쳐서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이 나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무시 못할 변수 맞잖아요. 그럼 왜 브렌트포드 때는 어쨌든 이겼는데 손흥민, 비수마, 사르가 돌아온 울버햄튼전에서는 결국 져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바로 양쪽 풀백의 수준 차이 때문입니다. 엔지 감독의 전술이 가장 센세이셔널했던 건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풀백이 모두 상대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가는 공격성인데, 다시 말하면 이 좌우 풀백 2명이 엔지볼 전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두기와 포로가 동시에 빠지다 보니까 그 빈자리가 더욱 크게 드러났습니다. 손흥민과 클루셉스키가 좌우로 넓게 벌리면서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이 침투할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간 두 선수가 이렇다 할 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손흥민의 공격 기회만 날려버리는 허무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경기를 보면서도 손흥민의 옆에 있던 선수가 벤 데이비스가 아니라 우독이었다면
최소 한 골은 더 넣었을 것 같다고 보는 건 저 하나만은 아닐 것입니다. 에메르송도 뭔가 나아졌는가 싶더니 간만에 본 모습은 여전히 투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토트넘의 성적과 비교하려면 적어도 부상자 없이 베스트 멤버가 나오는 그 경기로 따져야 된다는 건데요. 일단 브라이튼전 때 무릎을 다친 우도기는 다행히도 3월 3일에 있는 팰리스전까지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라면 2월 말에 첼시전에 있어서 또 한 번 힘든 경기를 할 뻔했는데 카라바오컵 결승전 일정 때문에 첼시와의 경기가 취소된 게 행운입니다. 그리고 포로는 훈련을 하던 중간에 근육이 땡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엔지 감독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로는 회복에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팰리스전 다음 경기인 아스톤빌라전쯤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시즌 초처럼 모든 선수가 돌아오는 3월의 성적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각해보면 엔지 감독이 부임하는 지는 이제 겨우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엔지 감독과 토트넘 구단의 방향성 역시 즉각적인 성적 반등이 아니라 팀의 문화와 철학을 바꾸는 장기 프로젝트로 긴 호흡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불과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은 5백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쓰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두들겨 맞다가 역습 한 방으로 승리를 노리는 쪽이었습니다. 지금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밀집 수비를 한다는 건 이미 그 자체로 토트넘의 체질이 바뀌어서 강팀스러운 모습이 나왔다고 봐도 되거든요. 토트넘 선수들이 역시 부상과 차출로 자주 경기에서 빠졌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엔지볼이 벌써 다 파악당했다는 분석은 다소 성급한 결론으로 보입니다. 엔지볼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팀 외부가 아닌 내부적인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골을 먹는 당사자인 골키퍼들이 엔지 감독의 전술에 박수를 보내면서 만족스럽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지금은 토트넘을 떠난 전 주장 요리스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나누면서 엔지 감독의 전술을 칭찬했습니다. 요리스는 비록 지난 2023년 12월 31일에 토트넘을 떠나 미국으로 이적했지만 프리시즌을 포함해서 작년까지 토트넘에서 훈련과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어쩌면 내부자이자 동시에 제3자로서 가장 정확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인물입니다. 요리스는 엔지 감독의 전술을 칭찬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팀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엔지 감독이 축구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다. 그는 짧은 시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회의와 모든 세션 훈련을 통해서 그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면서 토트넘의 축구 스타일은 변해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진다는 사실에 놀랐다라면서 엔지 감독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실제로 변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간접적으로나마 느꼈던 요리스의 말이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가죠. 뿐만 아니라 현역 골키퍼인 비카리오도 이탈리아 매체인 스포츠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과거에 알았던 클럽과 토트넘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대치도 높고 더 역동적이다. 나와 팀원들의 정신력이 달라졌다. 엔지 감독이 올해 새롭게 알려준 대로 우리 모두가 위대한 팀 스피릿을 위해 참여하고 헌신하고 있다라면서 엔지 감독이 토트넘에서 하고 있는 일에 무한한 지지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실점할 때마다 토트넘을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도 아프지만 가장 속이 쓰린 건 상대편에게 골을 허용한 비카리오 골키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비카리오가 엔지 감독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여러 변수가 동시에 겹치면서 주춤했던 것 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손흥민을 응원해야죠. 손흥민은 작년 10월에 있었던 팰리스 원정에서 승리의 쐐기를 박는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번에는 휴식 기간도 충분한 만큼 컨디션 100%로 완벽하게 회복해서 팰리스전 때 멀티골을 폭발시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